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이제 입춘입니다. 봄이 이렇게 시작된 날 코스피는 연고점 경신이라는 희소식을 전해줬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면서 유럽 증시가 먼저 올랐었고요. 미국 증시는 국제유가의 반등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국제유가가 나흘째 반등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7% 이상 올랐었는데요. 이러한 호재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오늘 1960 회복하며 출발했다가 장 초반 1970포인트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고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면서 장중 600선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에 대한 호재도 있었습니다. 두산건설이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장중 10% 넘게 뛰어오르다가 상승폭은 지금은 6% 정도로 줄었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이죠. 건설주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업종 기준으로는 건설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 정도 뛰고 있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도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2013년 4분기가 되겠죠. 그때보다는 부진했지만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보다는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을 하면서 NHN 엔터테인먼트도 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6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7%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확인해 보시죠. 1963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바로 1970까지 터치하고요. 저항에 상승폭은 살짝 줄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적점이 1961포인트로 장중에 1960선을 꾸준하게 지켜주려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음봉으로 전환되지 않는지 좀 유심히 장 막판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통신 정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빨간불 켜놓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상승은 결국 외국인 덕분이겠죠. 수급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제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1,8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10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데요. 안으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기금과 투신이 함께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600억 원 정도, 투신 쪽에서 2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 주체들이 팔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31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598포인트입니다. 1포인트 정도밖에 600선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요. 0.8% 정도로 상승폭은 코스피보다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확인해 보시죠. 596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조금씩 상승폭을 꾸준하게 키워가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완만한 상승 흐름 개인의 매수가 지지하고 있는데요. 수급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급의 상황은 요즘 흐름과 비슷합니다. 개인만 매수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300억 원 가까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80억 원, 외국인 쪽에서 6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시장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살펴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유가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나흘째 반등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7% 급등을 해줬더라고요. 60달러 선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바닥에서 수익을 냈던, 그러니까 정유화학 조선은 차익 실현을 할 때다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IT나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유입되는지 살펴보자 하셨는데 이 점 체크 부탁드리고요. 어제의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바로 반등이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건 저는 좀 아쉬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이 어제 말씀드렸던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결국 이제 최근에 있었던 작은 틀에서의 조정은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피 지수 일단은 우리가 큰 틀에서 1980선까지의 어떤 그런 상승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큰 저항벽을 어떻게 넘냐만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 관련된 이슈 이외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다우지수가 ECB에서의 어떤 그 유럽의 유럽의 양적 완화와 FOMC 회의 이후에 재료적인 공백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국제유가의 상승이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국제유가 신저가를 갈 때도 지속적으로 이제 60불, 목표가 60불을 잡으면서 반등,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계속적으로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국제유가의 7% 넘는 급등세, 글쎄요, 사실은 이틀 전에 이미 국제유가가 8% 넘는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 2% 정도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간밤에 열린 어떤 그런 국제유가의 시장에서의 조금은 조정세를 조금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7% 급등 소식을 새벽에 들었을 때는 뭐랄까요, 역시나 국제유가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이미 방향성을 알고 베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모습이 되겠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미 우리 CPR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에 대해서도 거진 최저점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이 일단 뭐 다른 증권방송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CPR에서는 더 이상 서프라이즈적인 측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하신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차익 실현을 1차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그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일단 그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현대, 미포,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들이 대부분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 자, 그리고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 상승 시 1차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화학주들과 마찬가지고 대부분 음봉을 그리는 모습. 화학주들도 강한 모습보다는 정강 후역의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예측을 우리 CPR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유가가 우리가 예상한 60불까지 정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60불까지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미 국제유가가 상승이 전부터 움직였던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차익 실현에 빌미를 줄 가능성, 특히 우리가 글로벌 주포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1조가 있다라고 치면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관련주들을 매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매집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전부터 매집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 매도할 때는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다고 온 동네 증권방송이든 뉴스가 됐든 온 동네 방송에서 나올 때, 국제유가가 상승이 나올 때 개미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그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물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재료 후차트, 이것을 예상하고 물량 폭탄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 이 부분들은 급등하는 상황에서 매수에 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도마 위에 놓인 닭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CPR에서는 1880포인트를 1차적으로 하락을 시킬 때 계속적으로 1880포인트가 하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198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예상하고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이 됐건 모레가 됐건 1980포인트의 안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지수 자체는 방향성을 튼 상황에서
꺾일 수 있는 조건들은 그동안 상승했던 섹터, 조선정유화학 섹터들이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을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순환매가 나와야 하는데 일치가 되지 않고 차익 실현만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또한 지수가 꺾일 수 있는 부분들로 인식을 미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IT 반도체 쪽으로의 움직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주식 경험이 있는데 명말을 골라서 타야 달리는 말에서 추가적으로 잘 뛸 수 있는 부분이지 병에 걸린 말에 올라탄다면은 자빠져 버리게 되는 결국 그 병에 걸렸다라는 말이라는 것이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의 실적이 한 종목 한 종목 이제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섹터들 종목별로 움직임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화조 관련된 종목 이외에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항공주들 조금은 수상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화조 관련주들의 조정을 나올 상황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주가 움직임. 글쎄요, 조금은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의 급등이 그동안 상승했던 항공주들의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해서 하락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오늘 국제유가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의 하락이 21선에서 제한되는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들이 단기적인 추가적인 단기적인 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의 상승과 정화조 종목들의 반대적인 측면들도 관찰하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요 며칠 지속적으로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것들이 순환매적인 측면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1980포인트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섹터들로 상승세가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1880포인트부터 1980포인트까지 상승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지수는 121선에 대한 돌파 여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국제유가의 반등이 서프라이즈한 수준은 아니다. 멘토님께서 예상하신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그동안 유가의 반등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던 정유화학조선이 오늘 장에선 조금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저점을 매수했던 정유화학조선주 지금 수익 거두고 계시겠죠? 이쯤이면 차익 실현에 들어가도 될 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수가 더 위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그동안 못 올랐던 IT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슈인 시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떤 키워드 짚어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키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현재 글로벌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안정화 말씀해 주셨고요. 이 정부의 핀테크 관련 정책의 가속화 짚어주십니다. 관련주들의 광세 움직임도 한번 짚어보겠고요. 갤럭시 S6 출시에 대한 기대감, 관련주들의 움직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나드넷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유가의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줄었습니다. 대외적인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일단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일단 불안감 측면에서 안도감 쪽으로 사실적으로 많이 돌아선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국제 유가 큰 폭의 상승 지금 나타나면서 일단 국가 유가의 방향성, 일단 바닥은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쪽에 무게가 분명히
실리고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중심의 반등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좀 일어났었던 것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들 앞으로 조금 더 진전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다. 이제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과연 내가 어떤 분류의 투자자인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방향성의 투자자이냐, 아니면 모멘텀 관점의 투자자이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유가의 상승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어떤 그 내가 모멘텀 투자자라는 그런 차원이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한번 뭐 수익 실현을 뭐 부분적으로 하고 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전략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내가 보면 이제 방향성 투자자라는 그런 어떤 그 추세 추종자라는 그런 판단이 드신다라면 지금 현재 들고 계시는 경기 민감주 계속해서 들고 가도 무관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 어떤 그 주변 변수의 변동성 부분 사실상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환율 부분이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의 부분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은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 유가의 하락세도 마무리 국면에 서서히 접어들게 되면서 반등 국면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정화 국면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돌출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새로운 균형점 속에서 어떤 업종군 그리고 어떤 종목군이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가장 나에게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종목군 내지 업종군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제 유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요. 국제 유가 일단은 그 방향성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다 하게 정확하게 지금 상방으로 틀었다. 아니면 하방이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어떤 그 안정화를 꽤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 결국은 과거에 100불대의 유가에서 어느덧 50불대의 유가로 하락되어 있다라는 것. 유가가 반토막이 내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로 인해서 어떤 그 희비가 분명히 엇갈리는 업종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유가가 이제 하락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행항공, 운송주에 대한 관심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모멘텀이냐 방향이냐 가지고 분명하게 내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을 모멘텀 투자자 아니면 방향성 투자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국제 유가의 바닥이 거의 확인시 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IT와 금융의 결합을 핀테크라고 하죠. 이 정부의 핀테크 관련 산업 육성 정책도 가속화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죠. 지금 이제 가장 첨두에 서 있는 업종군이 결국은 금융주와 이제 결제와 관련된 IT 업종군이 되겠습니다. 금융주를 예로 든다면요. 금융주, 일단 올해 한 해 가장 큰 금융업종 내에서의 테마는 결국에는 핀테크라는 테마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M&A라는 테마군이 될 것입니다. M&A,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KDB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신임이 된 신임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최당면 과제는 본 회사의 매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M&A 모멘텀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핀테크에 있어서의 그 중심점에 금융업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IT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요. 이 금융업종 좀 이때까지 봐왔던 관점을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때까지는 이제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 내지는 방향을 어떤 그 수익성의 차원이랄지 아니면 PBR의 차원, 자산의 차원에서 이제 많이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금융업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테마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어제 또 한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죠. 금산분리법의 완화와 관련된 어떤 이재기 부분 황영기 좀 신임 금투협 회장께서 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금산법의 방향성을 다시금 갖고 갈지 이 부분
역시 귀추가 주목되는 어떤 그 논쟁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금융 네트워크 관련주 특히나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는데요. 더 말씀을 드린다 보면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본, 중국, 한국 이 3대 나라를 묶어서 서로 간에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어떤 크로스 보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NHN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NC소프트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종목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그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핀테크와 관련된 어쩌면 제일 중앙에 서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NHN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제 삼성전자가 3월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갤럭시 S6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이폰 6가 워낙 반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 갤럭시 S6가 삼성전자의 점유율 하락에 대안이 돼줄까 이게 가장 관심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요, 그 갤럭시 6 관련해서 어떤 기능이 추가될 것인지 지금 설왕설래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폰 6를 분명히 앞질릴 만한 그런 이제 그 기능이 탑재되어야 될 것이고 디자인 역시 아이폰 6를 앞질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기능성 면에서도 2000메가의 그 카메라 화소를 탑재를 하느냐 아니면 2000만 화소를 조금 낮춰서 1600만 화소로 갖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왕설래 지금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뚜껑이 열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지만요. 지금 현재 IT 부품주들의 전반적인 주가 수준 지금 현재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 초부터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갤럭시 6 출시와 관련된 IT 부품들의 신작 출시 모멘텀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의 영역에 넣어두시고 이 부분 과연 결국에는 삼성과 애플 둘 중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 모든 것이 이제 그 신제품 출시 한 달 이내에 다들 결정이 되니까 이 부분 계속 주목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빠져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장 대응 전략 빨리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은 어느덧 600선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소 시장도 역시 1980에 가깝게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고성장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 특히나 금융 핀테크와 관련된 종목들이요. 4대 2 정도의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시는 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 빨리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말씀해 주셨던 네 종목 한 번에 빠르게 살펴볼까요? 한 번에 그냥 빠르게 가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아요.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앞전에 일단 중앙백신 첫 번째 종목이죠. 중앙백신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중앙백신 지금 눌린 과정 지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어떤 시장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구제역이나 발생됐을 때 오히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눌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어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 지금 좋은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담하시면 다시 한번 18,000원대 분명히 다시 올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조시프트 어제도 이건 조정 나올 때 매수 기회를 어제 딱 매수기회. 지금 오늘도 아침에 잠깐 줬었습니다. 줬었고, 매수하셨으면 지금 약간 수익이 있었고, 이건 전고점 다시 한번 뚫을 겁니다. 뚫을 거고, 목표는 10,000원대 한번 보세요. 10,000원대 보시면, 어떤 실적에다가 또 자산 가치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수급도 괜찮고요. 그 다음 쪽 영진작품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고, 이건 좀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1255원 전저점 이탈,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그래도 1700, 1800대까지 한번 기회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JT, 속상해 죽겠네요. 이거 또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이거
이전에 일전에 영백CM이 좀 생각나네요. 그때도 이걸 못 잡아갖고. 하루만 일찍 뛰었으면 뭐 따라갈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네요.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만큼 종목을 잘 주신다는 얘기기도 하니까요. 기대해 볼게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JT 이 종목도 뭐 나중에라도 기회 있을 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지금 종목. 네, 알겠습니다. 종목 바로 네, JT 같은 오늘의 관심 종목들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영백CM입니다. 영백CM 너무 아쉬워서 한번 좀 기회를 많이 봤습니다. 조정 오는 걸 좀 기다렸었고 이게 뭐 13,800원까지 한번 찍었다가 지금 좀 아주 좋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1,850원인데 이 종목 신규 상장하는 뭐 스마트폰용 진동 모터 전문 업체로서 이전에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JT처럼 제가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었고 지금 뭐 갤럭시 X6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건 좀 역작이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뭐 갤럭시 S4, 5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삼성전자 임원진도 교체가 될 정도로 지금은 삼성전자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승부를 그 갤럭시 S6에서 한번 좀 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 인기도 많이 끌 거라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 그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백CM도 그 중에 하나로서 앞으로 뭐 여기서 좀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여집니다. 1,800원 기준에서 눌릴 때마다 이제는 서서히 또 매수에 가담하신다고 하면 직전 고점 13,800원 도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세중이라는 종목입니다. 세중. 기업 특판 중심의 그런 여행 사업과 물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삼성 그룹 내에서 그런 비중이 전체 뭐 70% 이상 차지할 정도고, 작년에 그 여행 부분이 어떤 뭐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그런 패키지를 하는 쪽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줄였죠. 그런 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근데 연초 올해부터 뭐 갤럭시 S 뭐 그런 행사라든가 연초에는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마케팅이나 뭐 출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은 좀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요. 한 4,500원 기준으로 해서 매수에 가담을 하시면 이 종목은 뭐 그 여행 업종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싼 편이고 수익성도 나는 뭐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뭐 좀 생소할 겁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TV용 고급 리모컨, 중저가 및 뭐 고급 라인까지 다양하게 지금 리모컨 생산업체고요. 최근에 뭐 스마트 TV나 뭐 쿼티형 그리고 음성인식 리모컨도 고부가가치 제품 라인이 다양화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작년에 좋았습니다. 특히 뭐 스마트폰 리모컨은 뭐 일반 리모컨 대비해서 각 단가가 뭐 8배에서 10배 될 정도로 단가가 굉장히 좋고 이익률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진 어떤 뭐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뭐 온수매트 시장에도 진출했고 이쪽이 굉장히 좀 많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2014년 PER 대비해서는 지금 7배에서 8배 정도의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 PER로 봤을 때는 6배 내로 아주 지금 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뭐 거래가 조금씩 이제 생겨나가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적정 주가는 이 종목은 한 8,000원 정도 잡으셔도 되고 눌림시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파인테크니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LED 조명문 TV 그리고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2014년도에 어떤 사출, 뭐 프레스, 다이캐스트 등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 이런 쪽입니다. 메탈 케이스 이쪽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특히 휴대폰 쪽에서 뭐 메탈 케이스 적용 확대 뭐 최대 수혜주고 또 삼성
전자에서도 지금 메탈 케이스 좀 적용비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고 또 갤럭시 S6는 예, 당연히 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전에 플래그십 모델로 갤럭시 A5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메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또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제품이면 그 G3, 그 LG전자 G3 예, 그 또 동사에 그런 제품이 적용이 되면서 작년 뭐 3분기 예, G3는 갤럭시나 뭐 그런 거에 좀 예, 관심도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LG전자의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이끌었었던 그런 좀 굉장히 잘 만든 그 웰메이드 폰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 좋게 작용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좀 뚫은 상태고요. 현재 지금 2015년 예상 순이익이 한 18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PER 10배로 일반적인 부품사 대비했을 경우 6,000원도 예, 지금 예,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예, 이 종목은 예, 지금 좀 오르긴 했지만 예, 지금부터 예, 꾸준히 매수해 지금 3,250원 하더라도 굉장히 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누릴 때마다 계속 예, 매수에 가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예, 그거 감안했을 때 5,000원 정도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 관심 종목 모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분위기도 살펴볼까요? 유한타증권의 정유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줄어들었고 또 그리스 우려도 좀 줄어들면서 여타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는 중국 증시 오늘의 상승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제 2% 이상 올라주면서 3,100선 바닥에 대한 지지는 좀 확인을 시켜주셨었는데요. 일단 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과 못 올랐던 업종 간의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 견조한 모습이다 해주셨었어요. 예, 우선 상해종합지수 오늘도 여전히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예전에 저점이었던 1월 19일날 한 3,090포인트, 그다음에 며칠 전 3일 전에 3,100포인트 조금씩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유동성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 인민은행에 윗단에 있는 것이 바로 다 정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은행장 위에 이제 정부 관료가 있고요. 그쪽에 이제 부총리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리커창 총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립기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종속기구입니다. 인민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모두 상해종합지수의 차트가 사실은 중국 정부가 대부분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락했다 싶으면 여지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급등했다 싶으면 규제가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어제 많이 오른 종목 안 오르고요. 어제 안 올랐던 종목 오늘 많이 오릅니다.
그동안 많이 못 갔었던 중국 국제 여행사가 장중한테 7%까지 올랐었고요. 정주 우통버스도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은 3%대 강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완 반대로 어제 좀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구주통이 어제 상한가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보합권으로 이제 막 돌아서고 있고요. 증권주들도 어제 강하다가 오늘은 강보합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좀 약한 것도 오늘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늘 강했던 거 내일 좀 쉬었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상해지수가 2,000에서 3,000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때는 가는 종목 위주로 더 갔었습니다. 철저하게 보험, 그다음에 은행, 증권, 철도 관련주들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 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순환 매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또 증시를 부양하려는 태도로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증시의 상승은 믿어볼 만하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광통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강소 장전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600584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중국 내 1위고요. 글로벌로 봤었을 때 6위 반도체 패키징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육성 의지가 굉장히 큽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1,200억 원 위한 우리나라 돈으로 20조가 넘는데요. 국부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반도체 후공정 업황 개선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중국향 수출 쪽을 보면 상당히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량이 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는 지금은 하이닉스나 삼성에게 수입을 하고 또 반도체 장비 업체를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국산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소 장전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의 최대 수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샤오미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도 모두 다 중국 내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기기야 이제 플랫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모든 기기, 특히 자동차라든지 그런 기기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라든지 플렉서블 기기 그런 것들도 다들 어떻게 보면 메모리 칩이 들어가는 반도체 쪽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소장전 테크놀로지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후광통 관심 종목으로 강소장전 테크놀로지 받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화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긴 한데 그냥 조금 따뜻한 정도, 뜨겁진 않아요. 0.69% 정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0.8%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자, 한번 그릭스가 폭등했었죠. 유가도 50달러를 넘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제가 몇 달 동안 말씀드리고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나오고 있죠. 제가 또 계속 지금부터 봐야 될 게 뭐라 말씀드리죠? 다음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 모멘텀이 뭡니까? 이제 실적 다음에 뭐죠? 반도체 장비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타이밍을 보고서 종목을 나중에 드릴 건데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멘텀은 뭘까요? 이미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레저 관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포인트들 잘 보시고 아마 코스닥 실적을 끝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코스피 쪽으로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코스피로 바뀐다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풀리고 있어요. 네. 호주 금리 인하? 네, 좋습니다. 중국도 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은 이미 시작을 했죠. 그리스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어떻게 해요? 네.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11% 폭등하는 흐름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괜찮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요, 기대감을 가지시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수급 백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번호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죄송하지만 문자만 됩니다. 전화는 안 되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백점주 보고죠.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인데요. NC소프트, 현대백화점이 좀 새로 들어왔고요. SO 오늘 수급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산성 LNS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걸렸네요.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주가가 조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중에 22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려서요. 현재 21만 9천 원입니다. 한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NC소프트 제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25만 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을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엔 상담이 안 오네요. NC소프트가. 왜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상담들을 안 하세요. 네. 근데 나중에 또 이게 25만 원 간다 그래 들고 있다가 갑자기 19만 원 갔어요. 그럼 문자가 또 엄청나게 오겠죠? 네. 더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 네, 가져가는 게 맞아요. 현재 상황은. 왜죠? 수급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같이 보죠. 자, 이게 최근의 수급입니다.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외인들과 기관들의, 죄송해요. 다음에 할게요. 자, 외인들과 기관들의 조금 이 매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오늘장 수급을 보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3만 주와 2만 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기타 업인까지 매수가 잡히고 있죠. 양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린다. 넥슨의 이슈 그 포인트 자체가 좋았고 오늘 그 이슈를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타 보너스까지 넥슨 보너스까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겁니다. 꺾이더라도 다시 올라갈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예요. 25만 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다 오긴 했어요. 뭐 17만 원, 18만 원 때부터 계속 20만 원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좀 기다려 볼게요. 자, 다음은요. 현대백화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현대백화점이 갑자기 오늘 쫙 튀어 올라갑니다. 현재 6% 이상 급등 중에 있습니다. 뭐 어제도 좀 상승을 하던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같이 보실게요. 자, 차트 볼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갑자기. 뭐 설특수인가요? 자, 크게 보죠. 더 크게 볼게요. 더 크게 보니까 여기 뭐 거의 바닥 포인트 자리가 한번 있네요. 2012년도에. 그 이후부터 해서는 뭐 바닥이 더 있긴 하지만 요런 바닥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거의 여기부터라 생각이 듭니다. 바닥 인식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튀어오른다. 야, 정말 많이 튀어오르네요. 자, 수급 오늘장 외인 만주 기간 3만 3천 주. 이거 13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그간 수급은 별로였는데 오늘 양매수로 주가를 어제부터 양매수로 끌어올리더라. 오,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조정 거치면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한번 거쳤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실적이 좋은 12월과 2월 이슈가 있으니까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항상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SO일은요 별로 말씀드릴 건 없어요. 좀 밀리긴 하는데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유가가 $50 한꺼번에 넘어갔어요. 이틀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SO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매도 관점입니다. 매수 관점이 아니에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수급이 좋긴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지만 왜 가지고 나왔냐면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급하게 파시라는 건 아니고요.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경우 유가가 급등했으니까 분명히 내일은 유가가 빠질 거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O일 빠지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정리하고 다시 조정에 매수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현대글로비스 볼게요. 자, 현대글로비스 4%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게 빠졌던 이슈는 또 뭡니까? 현대차, 기아차 흐름이 좋지가 않아서 실적 포인트 마찬가지죠. 자, 오늘 오른다고 해서 이거 따라 들어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수급 오늘 좋습니다. 단계적인 수급 포인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수급상 열어놨습니다. 보자면 외인, 기관 서로 어떤 모습인가요? 개인,
주인이 이건 없는 모습이죠. 딱 봐도 알록달록하면 안 돼요. 알록달록하면 안 돼요. 자, 오늘장은 수급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다시 빠질 수도 있다. 절대 매수하지 마시라고. 또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요. 산성 LNS입니다. 이 종목은 한번 가지고 나왔었죠. 1월 초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 종목 뭐죠? 마스크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크게 볼까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3,000원부터 38,000원까지. 네. 1년도 안 걸려서 10배가 갔어요. 주가를 이걸 따라가야 될까요? 이건 도저히 좀 제가 어떻게 사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뭐 실적 대비해서 평가를 해보더라도 주가 포인트제가 실적이 많이 뛰는 건 맞아요. 뭐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서 150억을 했다 치더라도 얘는 PER 40배, 50배가 됩니다. 사면 안 되겠죠? 지금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대신 팔지 마시고요. 좀 더 지켜보자. 오늘도 수급이 좋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상담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성신양의 시멘트 보겠습니다. 269님 13,400원에 20% 보겠습니다. 13,400원이면 정말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죠.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지. 13,400원 여기 선 그었어요. 제가 지금 위에.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의 계시 보시면 돼요. 하늘의 계시다. 주식을 하지 마라. 이런 거. 네. 이 정도입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안 맞는 거예요. 주식이랑. 본인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리죠. 네. 본인이 안 맞는 거예요. 주식이랑. 주식을 때려 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자, 방송 안 보셨죠? 자, 추세 보죠? 큰 그림, 차트 볼게요, 다시. 큰 그림에서 제가 선 하나 그었죠? 거의 이 하단 자리 있잖아요. 사더라도 여기서 잡아야 돼요. 이런 데서. 이런 라인에서 잡아야지. 이거 뭡니까? 전고점 포인트 지금 뚫랑말랑한데 뚫을 것 같아서요? 같아서 산다? 네, 아니죠. 같아서 산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늘장 수급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인 4만 주인데 기관이 판다. 기타 법인도 판다. 최근 수급은 외인이 다시 들어오는데 기관이 팔고 나간다. 꼬여있는 수급에 실적 개선상 뭐 주택 경기 살아난다. 뭐 어찌됐든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작년 2013년 실적과 2014년 실적이 못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고점이었습니다. 제대로 걸리셨습니다. 매도하셔야 되고요. 간곡하게 부탁 한번 드려보죠. 적금을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네,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자, 356하나님, 오로라. 오늘 많이 빠지네요. 매수가 14,000원, 비중 25% 보겠습니다. 자, PD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자, 매수가가 이제 보니까 14,000원이세요. 네, 이것도 좀 상당히 좀 고점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이런 버릇이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로라 캐릭터 상품 좋아요. 네, 싸이 이슈로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회사 가치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네. 14,000원 사는 건 뭡니까? 14,000원 사는 건 뭔가요? 고점 13,000원, 14,000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진짜 고점 포인트가 아니라 바닥에서 반등 주면서 올라가는 수급 좋고 실적 좋은 거 위주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오로라를 만약에 좋은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제가 추천을 하죠. 저는 보통 이런 자리잖아요. 여기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수급 보죠? 자, 오늘장 수급, 오늘장부터 볼게요. 자, 오늘장 수급 보니까 기간 매도 나가네요. 들어오다가 매도 나갑니다. 들어오다 나가요. 그럼 이거 고점 뚫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내일장도 어떻게? 빠질 수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356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더 이상 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죠. 자, 보유 종목인데요. 어제 많이 넣었었죠? 살펴보겠습니다. 3개입니다. 3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매수할 기회를 준다 그러고 종목을 다시 넣었습니다. 아시죠? 삼천리 자전거, 광동제약, 이라이콤 지금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바뀌었어요.
저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죠. KCC만 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강동제약, 삼천레자정, 이라이콤 다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종가 매수했잖아요. 3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넣었던 종목인데 뺐다가 다시 넣었죠. 기회를 드린다 말씀드렸어요. 기회를 드린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따라오셔야 됩니다. 돈 버실 분들 따라오시는데 10%씩 매수해서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종목을 10개까지 채웁니다. 10개. 10개 채워서 20% 2개 터지면 많이 먹어요. 그렇죠? 총 더해가지고 이게 전체 수익이 만약에 한 40% 나왔다. 그럼 나누기 4하면은 한 종목당 수익률이겠죠. 그렇게 된다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 기회를 드렸는데요. 또 드릴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계속 수익을 내는 중입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수익을 지금 계속 내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라 사셔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0% 매수 원칙. 그러면 현금 60%입니다. 하지만 제가 순식간에 채울 수 있다는 거. 오늘 종목 없어요. 네.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지수가 너무 올라가는 편이 있어서 한 템포 쉽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 상황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AS 하나만 하죠. 빠지는 거 KCC 보겠습니다. 자, KCC는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팔았었잖아요. 그때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천천히 올라가요. 차트 볼게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에요. 올라가는 중이죠. 뭐 오늘 잠깐 빠진다고 이거를 어제 오늘 빠졌다고 이거 매도한다? 아니에요. 올라가는 중이에요. 천천히 가는 중입니다. 이거 올라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러다 한번 난리가 나겠죠. 네. 아셨죠? 요거는 포인트 잘 보셔야 되고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잘 보시고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아셨죠? 잘 따라오시기를 말씀드리고 절대 홀딩이다. 내 종목 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이 없습니다. 내일 상황 보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호재를 또 악재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줬던 국내 증시 참 답답했었는데요. 오늘장은 그래도 호재를 호재로 반영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1970까지 보여줬다가 현재는 1966포인트 가리키면서 0.7% 상승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장중 고점이 598.53포인트로 아쉽지만 600은 아직까지 터치는 하지 못했지만 0.88% 상승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 입춘되길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